이 너는 몹쓸 감히 내 명을 우환덩어리 년, 어겼느냐? 당장 아닙니다, 귀신골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한가운데 다시는 내다 이런 일이 없도록 버려라. 해라. 너는 감히 내 세상에 명을 어겼느냐? 천하에 이리 아닙니다, 독한 할머니, 시어머니가 또 잘못했습니다.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반신 마비가 온 며느리. 서련은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 밀물이 들이치는 갯벌 한가운데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쏴 뼈를 깎는 칼바람 속 시퍼런 바닷물이 서련의 턱 밑까지 찰랑이며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이고 시끄러워. 내 구역에 송장 냄새 나는 건 딱 칠색이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서련의 멱살을 확 낚아챈 건 다름 아닌 헝클어진 머리의 7살 고아 꼬마 담이었습니다. 조그만 체구로 어른을 질질 끌며 갯벌 수렁을 거침없이 빠져나가는 이 아이. 아니 글쎄 평범한 꼬마인 줄 알았던 담이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와 소름 돋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죽음의 사지에 내쳐진 절름발이 며느리를 주워간 7살 꼬마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벼랑 끝에서 만난 후의 여자의 기적 같은 반전 복수극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삭풍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전라도 부안 끝없이 펼쳐진 곰소 갯벌. 인근에는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를 얹은 대궐 같은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호 팽씨 부인의 가택이었다. 소슬대문 안쪽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지만 뒤뜰 가장 구석진 헛간의 공기는 바깥의 삭풍보다도 차갑고 매몰찼다. 그 어둡고 습한 헛간 바닥에는 해진 거적대기 하나를 덮어쓴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 소박하지만 다정한 가정을 꾸릴 꿈을 안고 시집왔던 며느리 서련이었다. 서련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뼈만 남은 앙상한 두 손은 얼어터져 곳곳에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무엇보다 가혹한 것은 그녀의 하반신이었다. 시집 온 지 달포 만에 뒷산에서 쏟아져 내린 산사태에 휩쓸려 두 다리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 몹쓸 우환덩어리 년.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애군이 끊이질 않는구나. 팽씨 부인의 앙칼진 호통 소리가 뒤뜰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서련이 다친 후 시름시름 앓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팽씨 부인은 모든 원망의 화살을 서련에게 돌렸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밥 한 술만 주십시오. 서련은 감각 없는 두 다리를 질질 끌며 팽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애썼다. 팔꿈치로 바닥을 찍으며 기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다. 하지만 팽씨 부인은 가죽신을 신은 발로 서련의 깡마른 어깨를 가차없이 걷어찼다. 어딜 감히 더러운 손을 대느냐. 쌀 한 톨도 아깝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어찌 질기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단 말이냐. 쯔쯔, 당장 저리 치워라. 팽씨 부인이 차갑게 돌아서자 하인들은 서련을 벌레 보듯 흘겨보며 침을 뱉고는 뿔뿔이 흩어졌다. 서련은 차가운 흙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소리 죽여 오열했다. 두 다리가 부서진 고통보다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이 끔찍한 수모가 그녀의 가슴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다. 밤이 깊어지자 헛간의 틈새로 칼바람이 스며들었다. 서련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줄인 배를 움켜쥐었다.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다. 그때였다. 헛간의 문틈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쭈글쭈글한 손 하나가 쑥 들어왔다. 이웃에 사는 맘씨 고운 노파였다.
노파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품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보리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설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새아가 쯧쯧. 이 모진 목숨을 어찌할꼬. 할머니. 설연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노파는 설연의 거칠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라네. 모진 목숨 거두지 않고 살려두신 데는 필시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야. 억울하더라도 살아야지.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내 그 맑은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지 않겠느냐. 꼭 씹어 삼키거라. 설연은 흙 묻은 주먹밥을 입안에 밀어넣으며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다. 목이 메어 밥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악착같이 씹어 삼켰다. 그래,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 설연은 노파의 온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언젠가 찾아올 한 줄기 빛을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세상은 설연의 갸륵한 소망을 매몰차게 비웃었다. 남편의 3년상이 끝나는 날, 팽씨 부인의 탐욕과 악독함은 마침내 극에 달했다. 이제 3년상도 끝났으니 저 재수 없는 년을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 없다. 마당쇠야, 당장 저 년을 거적대기에 말아 곰소 갯벌 귀신골 한가운데 내다 버려라. 마님, 귀신골은 밀물이 들어오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치스디이옵니다. 사람을 어찌 산 채로. 시끄럽다. 내 명이 우습단 말이냐?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서슬퍼런 호통에 마당쇠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헛간으로 달려갔다. 설연은 공포에 질려 두 팔로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장정들의 소나귀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거친 밧줄이 설연의 몸을 거적대기와 함께 꽁꽁 묶었다.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엎드려 개처럼 일하겠사옵니다. 어머니. 설연의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지만 팽씨 부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설연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끌려가고 있었다. 하인들은 설연을 실은 지게를 메고 갯바람이 휘몰아치는 곰소 갯벌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험한 곳. 썰물 때도 길이 헷갈려 마을의 어부들조차 발길을 끊었다는 귀신골이었다. 마님을 원망하시오. 우린들 어쩌겠소. 철퍽. 차가운 갯벌 진흙탕 위로 설연의 몸이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다. 마당쇠는 도망치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갯벌을 빠져나갔다. 거적대기가 반쯤 풀려 갯벌 바닥에 엎어진 설연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보이지 않는 황량한 갯벌이 그녀를 삼킬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쏴. 쏴. 멀리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다가 울부짖는 소리, 밀물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곰소 갯벌의 밀물은 달리는 말보다 빠르다고 했다. 설연은 필사적으로 팔꿈치를 찍으며 기어가려 했지만 끈적한 진흙이 그녀의 마비된 두 다리를 무거운 쇠사슬처럼 집어삼켰다.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설연의 발목을 적시고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에 턱이 덜덜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소금기를 머금은 갯바람이 그녀의 뺨을 거칠게 때렸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서련은 절망감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노파가 말했던 하늘의 뜻 따위는 없었다. 그저 억울하고 원통한 삶의 끝동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서련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바닥에 떨구려던 찰나였다. 아, 시끄러워. 밥 먹는데 고기 다 도망가잖아. 어둠 속에서 쨍그랑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승사자의 목소리인가 싶어 서련이 간신히 눈을 치켰던 순간 거친 소나기가 서련의 멱살을 확 낚아챘다. 일어나, 물 들어오는데 여기서 잠이 와? 멱살을 틀어준 것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형형한 눈빛을 번뜩이는 자그마한 체구의 계집아이였다. 7살이나 되었을까. 뼈마디가 툭 붉어진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성인 사내 못지않게 매서웠다. 넌 대체. 서련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이의 이름은 담이었다. 곰소 갯벌의 거친 바람과 진흙을 파먹고 자란 고아 소녀. 담이는 자기 몸집만한 어른을 보고도 겁먹기는커녕 미간을 박쥐푸렸다. 내 구역에서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건 딱 질색이니까 죽을 거면 딴 데 가서 죽거. 담이는 모진 독서를 내뱉으면서도 서련의 옷깃을 놓지 않았다. 바닷물은 어느새 서련의 가슴팍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담이는 잠시 혀를 차며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이를 꽉 깨물고 뒤로 벌렁 들어 누우며 온 체중을 실어 서련을 질질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무거워 죽겠네. 똑바로 안 따라와. 마비된 성인 여자의 무게를 7살 아이가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담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갯벌의 숨결을 꿰뚫고 있었다. 진흙의 결이 어디로 나 있는지 어느 곳을 밟아야 푹 꺼지지 않고 단단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쪽 아니야. 여긴 푹 꺼지는 수렁이라고. 이쪽으로 굴러. 담이의 앙칼진 고함에 맞춰 서련은 필사적으로 상체를 비틀었다. 철퍽철퍽 칠 같은 갯벌 한가운데서 두 생명이 뒤엉켜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혀를 날름거리며 쫓아오는 시퍼런 바닷물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며 담이는 능숙한 솜씨로 물기를 피해 갯골의 높은 바위지대로 서련을 끌어올렸다. 바위 틈 사이로 교묘하게 몸을 숨긴 낡고 허름한 은막이 나타났다. 쿵, 거친 소리와 함께 은막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련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의 신음을 토해냈다. 하. 살려놨더니 엄살은. 담이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며느리라 불렀던 가족이었고 자신을 그 지옥에서 건져 올린 것은 이름조차 모르는 갯벌의 거친 고아 꼬마였다. 서련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담이의 형형한 눈빛을 멍하니 마주 보았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갯벌의 진흙 속에서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은막 안에는 매서운 갯바람을 막아줄 낡은 거적대기 몇 장이 전부였지만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제법 아늑했다. 담이는 구석에 놓인 이 나간 무쇠솥에 바닷물과 갯벌에서 갓 잡아온 칠개를 통째로 지식이듯 으깨어 넣고 푹푹 끓였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찝찝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좁은 은막 안에 진동했다. 자, 먹어. 담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탁한 개죽을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푹 퍼서 설연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설연이 멍한 눈으로 바라만 보자 다미는 미간을 바꾸기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어허, 밥값은 해야지. 뱉으면 진짜로 죽여버릴 거야. 내 구역에 송장 치우는 건 딱 7색이니까. 아이가 뱉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독했지만 그 투박한 손끝이 내미는 사기 그릇은 따뜻했다. 설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쥐었다. 뜨거운 죽 한 숟갈이 얼어붙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명치 끝에서부터 찌릿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으깨진 게 껍데기가 입천장을 찔렀지만 설연은 짐승처럼 씹어 삼켰다.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어. 설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죽그릇 위로 번졌다. 시어머니의 멸시와 매질 속에서 차가운 밀물 속에서 버려졌던 목숨이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이 작고 거친 고아 소녀가 내민 죽 한 그릇이 그녀의 끊어졌던 삶의 의지를 다시 거세게 불태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거정문이 열리며 기괴하고 탁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설연이 흠칫 놀라 몸을 웅크리자 짐승처럼 굽은 등을 한 100발의 노인이 마른 땔감을 한 짐 지고 들어왔다. 곰배 영감이었다. 평생을 염전 바닥에서 소금 가마를 치며 척추가 활처럼 굽어버린 그는 벙어리였지만 다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충직한 일꾼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멀뚱멀뚱 쳐다만 볼 거야? 밥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다미가 설연의 무릎 앞으로 녹슨 호미 하나와 대바구니를 툭 던졌다. 저기 널린 게 소금 결정이야. 눈처럼 하얗고 깨끗한 것만 골라 담아. 거무튀튀한 불순물이 섞이면 약재로 못 쓰니까. 양반과 며느리로 시집와 바늘보다 무거운 것은 들어본 적 없던 곱디고 온 손이었다. 하반신이 마비된 채 갯벌의 짠물을 뒤집어 쓰고 진흙탕을 기어 다녀야 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수치였다. 하지만 설연은 입술을 꾹 깨물고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곰배 영감이 말없이 설연이 앉기 편하도록 평평한 널빤지를 진흙 위에 깔아주었다. 설연은 갯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호미질을 시작했다. 살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갯벌 흙 속에 묻어버릴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설연은 다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다미가 바닷물을 혀끝에 살짝 대보고 비가 온다. 창고 덮어 라고 외치면 반식경도 지나지 않아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퍼부었다. 다미는 바닷물의 짠맛과 갯바람의 비릿한 냄새만으로 조수간만의 차와 날씨를 귀신같이 읽어내는 천재였다. 게다가 설연이 골라낸 소금에 귀한 송화가루를 섞어 비방의 명약을 빚어내는 다미의 손놀림은 오랜 세월 수련한 어이조차 흉내내지 못할 만큼 정교했다. 하지만 그 천재적인 당돌함 이면에는 끔찍한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아, 안 돼. 아버지, 불이 뜨거워. 도망쳐. 어느 비 오는 밤,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던 다미가 비명을 지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뒤틀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다미의 두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벼락이 칠 때마다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오열했다. 설연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기어가 다미를 와락 품에 안았다. 다미야, 괜찮다. 어미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설연은 다미의 젖은 등을 밤새도록 쓸어내렸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과 도끼만 품고 사는 줄 알았던 이 작은 아이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고 잔인한 생채기가 패어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다. 설연의 따뜻한 품 안에서 다미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설연은 이 가여운 아이를 위해 평생 목숨을 바쳐 어미 노릇을 하겠다고 어두운 은막의 천장을 보며 굳게 맹세했다. 계절이 바뀌고 갯벌에도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치마 걷어. 어느 날 밤 다미가 낡은 항아리에서 꺼낸 노란 송화 가루와 굵은 천일염을 한 움큼 쥐고 설연의 마비된 다리 앞에 앉았다. 다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시끄러워. 낫고 싶으면 꽉 참아. 다미는 거친 손바닥에 소금과 송화 가루를 비벼 설연의 마른 종아리를 무자비하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굵은 소금 알갱이가 설연의 얇은 살갗을 파고들며 찢어발기는 듯했다. 다미는 온 체중을 실어 혈도를 지시기듯 압박했다.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지만 이내 죽어있던 다리, 깊은 곳에서부터 불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솟구쳤다. 그만, 뼈가 부서질 것 같아. 그만해라, 제발. 설연이 눈물을 쏟으며 다미의 어깨를 밀쳐내려 발버둥 쳤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질렀지만 다미는 이를 꽉 물고 더욱 거세게 손을 놀리며 소리쳤다. 죽은 살은 아프지도 않아. 아파야 산 거야. 넌 살고 싶어서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잖아. 억울하게 버려졌으면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갚아줘야 할 거 아니야. 순간 설연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죽은 살은 아프지 않다. 아파야 산 것이다. 그 모진 독설이 설연의 가슴을 벼락처럼 때렸다. 설연은 주먹을 꽉 쥐고 아래 십수를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통을 견뎌냈다. 송화 가루의 뜨거운 약효와 소금의 삼투압이 죽은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설연에 굳어있던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까닥 하고 움직였다. 기적이었다. 설연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다미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부활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설연의 다리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다. 곰배 영감이 깎아준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남아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무렵 다미와 설연이 만든 송화, 소금은 인근 장터에서 기적의 명약으로 불리며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다. 아는 뱅이를 일으키고 속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에 팔도의 상인들이 귀신골 갯벌까지 보찜을 쌓아 들고 줄을 섰다. 은막에는 쌀과 엽전이 쌓였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배를 줄이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돈이 모이는 곳에는 파리떼가 꼬이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부안 제일의 탐욕스러운 욕이 팽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뭐라, 곰소 갯벌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소금이 나와? 그 비방을 아는 자가 계집과 꼬마 하나뿐이라고? 기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팽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다. 10년 전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사시켰던 당대 최고의 소금 장인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비방이었다. 그 장인놈의 핏줄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좋아, 어차피 내 땅에서 나는 것이니 그 기술은 내 것이다. 당장 사병들을 풀어라. 그년들을 잡아들이고 소금 항아리는 모조리 빼앗아 와라.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횃불이 곰소 갯벌을 붉게 물들였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무장한 사병들의 군화 소리가 평화롭던 은막을 덮쳤다. 우당탕. 낡은 은막의 문이 박살나며 칼을 든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사병들 사이로 비단옷을 휘감은 팽씨 부인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다. 서련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게 웬? 어머니? 서련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횃불빛에 드러난 서련의 얼굴을 본 팽씨 부인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년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밀물에 빠져 죽었어야 할 며느리가 두 발로 서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팽씨 부인은 이내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죽은 줄 알았던 병신년이 살아서 내 복덩이를 빚고 있었다니. 헛수고할 필요 없겠구나. 당장 저 항아리들을 모조리 수레에 실어라. 사병들이 무자비하게 은막 안을 헤집으며 정성껏 빚어놓은 소금 항아리들을 강탈하기 시작했다. 곰배 영감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장정의 몽둥이질 한 번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안 돼, 이거 놔. 그때 다미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팽씨 부인 앞으로 뛰어들었다. 아이의 손에는 어둠 속에서 주운 뾰족한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이 악독한 할망구야, 내년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기술을 뺐더니 이젠 내 소금까지 뺏어가려 하느냐. 내가 그 천재 소금 장인의 딸이다. 다미의 눈에서 핏물이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다. 팽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옛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붓던 소금. 장인의 형형한 눈빛이 눈앞의 꼬마에게서 고스란히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이 발칙한 년, 감히 네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당장 전연의 사지를 찢어버려라. 사병이 칼자루로 다미의 이마를 내리치려던 찰나 서련이 온몸을 던져 다미를 감싸 안았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련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다 가져가시옵소서.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서련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팽씨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팽씨 부인은 혐오스럽다는 듯 서련의 손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이깟 병신년들, 천한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구나. 항아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져가라. 쥐새끼 같은 년들, 갯벌에서 진흙이나 파먹다 죽어버리거라. 은막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다. 항아리가 깨지고 솥단지가 부서졌다. 팽씨 부인은 사병들과 함께 수십 개의 소금 항아리를 수레에 싣고 야비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칼바람이 부서진 은막 사이로 매섭게 몰아쳤다. 서련은 바닥에 쓰러진 채 오열했고 다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곰배 영감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희망이, 작은 행복이 하룻밤 새 잿더미가 되어 갯벌의 진흙 속으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칼바람이 부서진 은막 사이로 매섭게 몰아쳤다. 서련은 바닥에 쓰러진 채 오열했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곰배 영감을 껴안은 다미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희망이 하룻밤 새 잿더미가 되어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서련은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서련의 품에서 고개를 든 다미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시퍼런 서리빨이 맺혀 있었다. 울지 마. 저것들이 가져간 건 독이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빚은 귀한 명약을 다 빼앗기지 않았느냐? 다미는 소매로 입가에 피를 쓱 닦아내며 찢어진 은막 밖 팽씨 부인이 사라진 어둠을 노려보았다. 천일염에서 독한 간수를 빼려면 석 달은 좋게 묵혀야 해. 그런데 저 탐욕스러운 할망구가 눈이 뒤집혀서 어제 갓봉이 난 미완성 항아리들까지 몽땅 쓸어갔어. 간수가 덜 빠진 소금에 송화가루가 엉기면 그건 약이 아니라 창자를 뒤틀리게 하는 맹독이 돼. 먹으면 혀가 마비되고 속이 타들어가서 피를 토하게 될 거야. 설연의 두 눈이 커졌다. 다미의 말대로라면 팽씨 부인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격이었다. 그렇다 해도 당장 내다 팔 진짜 명약도 모두 부서지지 않았느냐.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곰배 영감이 신음을 뱉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노인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부서진 아궁이 뒤쪽으로 다가가 흙바닥을 거칠게 파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노인의 굽은 손끝에서 온전한 소금, 포대 3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곰배 영감이 사병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눈치채고 몰래 땅속에 묻어 빼돌려 둔 진짜 송화 명약이었다. 곰배 영감. 다미가 달려가 노인의 거친 손을 꽉 쥐었다. 서련은 그 온전한 소금 포대를 바라보며 절망의 늪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결심을 굳혔다. 서련은 이를 악물고 다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다미야, 내 말대로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갚아주마. 저 탐욕스러운 요기를 이 갯벌의 가장 깊은 사지, 우리가 버려졌던 귀신골로 끌어들일 것이다. 다음 날 부안제일의 팽씨 부인 가택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빼앗아 온 소금의 맛을 본 하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대굴대굴 굴렀고 팽씨 부인 역시 혀끝이 마비되어 미칠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약이 아니라 독이 아니냐? 그 망할 년들이 나를 속였구나. 팽씨 부인이 길길이 날뛰며 은막으로 다시 사병을 보내려던 찰나 마당쇠가 헐레벌떡 전갈 하나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마마님, 귀신골에 그 며느리년이 서신을 보내왔사옵니다. 팽씨 부인이 낚아채듯 서신을 펼쳤다. 미완성 비방을 가져가시어 고생이 많으실 줄 아옵니다. 진짜 명약과 비방을 넘겨드릴 테니 내일 낮 썰물 때 귀신골 가장 깊숙한 검은 바위 앞으로 홀로 사병을 끌고 오십시오. 이 발칙한 년들이 감히 나와 거래를 하려 들어 당장 수레를 준비해라. 내일 그년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진짜 비방을 남김없이 앗아올 것이다. 팽씨 부인은 혀가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두 눈을 번뜩였다. 다음 날 낮,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곰소 갯벌의 썰물이 저 멀리 수평선까지 밀려나가 거무튀튀한 갯골이 뱀의 창자처럼 복잡하게 얽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팽씨 부인은 10여 명의 건장한 사병과 빈 술의 두 대를 이끌고 갯벌 중심부로 거침없이 들어섰다. 빨리 움직여라. 물이 들어오기 전에 싹 다 씻고 나와야 한다. 깊고 험한 진흙탕을 지나 마침내 귀신골의 가장 은밀한 사지, 거대한 검은 바위 앞에 다다랐다. 바위 위에는 서련과 다미가 우뚝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노란 송화 가루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진짜 소금 포대가 쌓여 있었다. 팽씨 부인은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어 소금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았다. 쓴맛은 전혀 없고
은은한 송화의 향과 함께 침샘을 자극하는 깊은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는 진짜 기적의 소금이었다. 하하하, 맞구나. 이것이 진짜야. 당장 수레에 실어라. 팽씨 부인이 소금 포대에 정신이 팔려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다미가 설연의 소매를 짧게 잡아당겼다. 지금이야. 설연과 다미는 미리 지형을 파악해둔 곰배 영감의 안내를 따라 검은 바위 뒤편에 좁고 교묘한 샛길로 소리 없이 몸을 숨겼다. 일반인은 발을 들이자마자 허리까지 푹푹 빠져버리는 수렁이었지만 갯벌의 결을 잇는 다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팽씨 부인이 소금을 반쯤 수레에 실었을 때였다. 어라? 마님, 바다 쪽이 이상하옵니다. 사병 하나가 사시나무 떨듯 손가락으로 수평선을 가리켰다. 화창했던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시퍼런 장막 같은 것이 무서운 속도로 갯벌을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해무하오였다. 다미가 전날 갯바람의 짠맛을 보고 예측했던 바로 그 거대한 바다 안개였다. 무엇들 하느냐, 서둘러 실으란 말이다. 팽씨 부인이 악을 썼지만 순식간에 몰아친 짙은 해무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그와 동시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쏴, 쏴. 한 달 중 밀물이 가장 무섭게 차오른다는 대사리 밀물이었다. 곰소 갯벌의 밀물은 바다 쪽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로처럼 얽힌 갯골을 타고 사방에서 뱀처럼 따리를 틀며 동시에 차오른다. 물이 들어오는 것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퇴로가 막혀버린 뒤였다. 물이 옵니다. 마님 도망치셔야 하옵니다.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소금 수레를 내팽개치고 안개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놈들 어딜 도망가느냐. 내 소금, 내 명약을 끌고 가야지. 팽씨 부인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소금 수레의 바퀴를 쥐고 놓지 않았다. 탐욕에 눈이 먼 그녀는 목숨보다 재물이 먼저였다. 하지만 갯벌의 진흙은 무거운 수레와 함께 팽씨 부인의 두 발을 늪처럼 질기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살려다오. 누구 없느냐 살려줘. 가슴팍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팽씨 부인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곳은 10년 전 그녀가 다미의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여 내다버리고 하반신 마비가 된 설연을 짐승밥으로 던져주었던 바로 그 저주의 귀신골이었다. 밀물은 무자비했다. 팽씨 부인의 찢어지는 비명은 거대한 파도 소리에 먹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끝없는 탐욕의 덩어리는 차가운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말았다. 언덕 위 해무가 거친 맑은 하늘 아래 설연과 다미가 나란히 서서 갯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끝났어, 다미야. 설연이 다미의 작은 손을 꽉 쥐었다. 다미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은장도 놀이개를 꺼내 한참을 매만지더니 이내 거센 갯바람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깊고 어두웠던 복수의 사슬을 마침내 바다로 돌려보내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뺨 위로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이 갯바람에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부안 곰소 갯벌에 황량했던 귀신골 입구에는 거대한 기와집과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염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정지마다 하얀 소금꽃이 눈부시게 피어나 햇살 아래 반짝였다. 대모님, 한양의 큰 약방에서 송화 명약을 30 항아리나 더 보내달라. 최근이 옵니다.
일꾼들의 활기찬 보고가 끊이지 않는 염전 한가운데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설연이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조차 없이 두 다리로 땅을 굳건하게 딛고 걷고 있었다. 갯벌 바닥을 기어다니며 죽음만을 기다리던 비참한 며느리는 이제 수십 명의 상단을 호령하는 조선 최고의 염전 대모가 되어 있었다. 서두르지 말라 전하여라. 간수를 빼고 송화가 완전히 스며들기 전에는 단 한 줌도 내보낼 수 없다. 설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기품이 흘렀다. 그때 갯벌 저편에서 훌쩍 자란 어여쁜 처녀가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17살이 된 담이었다. 거칠고 앙칼치던 고아 꼬마는 어느새 아버지의 비방을 완벽히 다듬어 조선 팔도에 앓는 자들을 치료하는 천재 명의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어머니, 곰배 할아버지 묘에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올해도 할아버지 묘가 있는 언덕에는 들꽃이 참으로 예쁘게 피었사옵니다. 담이가 환하게 웃으며 설연의 팔짱을 꼈다. 어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갯벌의 진흙탕 속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살을 부대끼며 그 어떤 핏줄보다 진한 모녀가 되어 있었다. 그래, 곰배 영감도 우리 담이가 이리 훌륭한 의원이 된 것을 보며 하늘에서 껄껄 웃고 계실 게다. 붉은 노을이 곰소 갯벌 위로 황홀하게 쏟아져 내렸다. 염전 바닥에 하얗게 핀 소금꽃들이 노을빛을 머금고 붉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설연과 담이는 맞잡은 두 손의 온기를 나누며 소금꽃이 만발한 갯벌 두끼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시퍼런 절망과 탐욕이 삼키려 했던 사지스 D는 이제 벼랑 끝에서 피어난 눈부신 연대와 기적의 꽃밭이 되어 영원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인생의 밀물과 썰물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고통의 짠물을 견뎌내고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가장 순수한 소금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설연과 담이가 보여주네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깝고 따뜻해야 할 가족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아픔을 알아봐 준 이들의 진심 어린 연대라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적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꽃을 피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